있으니까.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의 돌아가 보세요. 예. 그 한 달 18일 정도 탄핵 기각 사유 중에서 나온 얘기 중에 헌법재판관 3인의 후보 3인에 대한 임명을 안 한 것은 헌법 위반은 맞지만 4명이 그렇게 얘기했죠. 네.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었다. 그런데 만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 지금 꽤 긴 시간 동안 아까는 기간이 짧았다고 했지만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이 달라진 것이냐. 예.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탄핵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계속해서 만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시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 요거를 좀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인들이 다 많으셔서 네. 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려요. 아까 아니, 말씀하셨 너무 많이 백혜련 하셨어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무 짧게 많이 말씀드리면 하셨어요. 백 의원님께 먼저 드리고 백혜련 의원님 아, 시간 알겠습니다.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네. 사회자가 좀 예, 예. 정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시죠. 네. 뭐든 최상목 대행과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 가장 우리 사회에 중차대한 문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만약 탄핵이 된다면 저는 확실하게 이건 헌법 위반으로 탄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그 한 총리의 탄핵 결정문을 보면요. 그 최상목 대행은 이원적인 행위라고 명확하게 사실 설치한 거는 다름없어요. 이미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헌법 위반이라는 걸 대부분이 사실 김복형 그 재판관도 상당한 기간 아니라는 부분만 빼면은 상당한 기간이라는 부분만 빼면은 사실은 그건 이원이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이 문제도 위법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이원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최상목 대행은 두 가지가 다 걸려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법에 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 행위라고 나올 확률이 저는 거의 100%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최상목 봅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이제 지금은 이제 권한대행에서 물러난 거죠. 임명권자가 바뀌었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서 소위 최상목 대행의 대행자가 떼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임명권이 없어요. 다만 과거에 범했던 소위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치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우원식 의장께서 한 권한쟁의 심판에 다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다 위헌 위법 행위다라고 이미 설치한 뒤에도 상당한 기간은 물론이지만 그 설치한 뒤에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엊그저께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상목 대행의 반헌법재판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임명하느냐에 관계없이 저는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더 나가서 그러면 복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질문도 하신 거예요.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한 기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상당한 기간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상당한 기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한 분이 어깃장을 놓으면 이게 다수결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분의 그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즉시로 이것을 이행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국회의장께서 청구인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네. 다시 국회의장께서 이 부분을 수차 독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수차 독촉하는 속에서 이미 법리는 헌법재판소가 완전하게 법리는 설치를 해놨어요. 위헌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고를 저는 국회의장께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때쯤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법률가가 아니어서 두 분을 굉장히 존중하고 민주당에서도 뭐 내로라 하는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요 한덕수 대행의 그 소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탄핵에 이를 만하진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명을 안 해도 잘못된 것은 맞지만. 달라졌다고 아니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탄핵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면 아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또 탄핵을 하면 아니죠. 그거는 이전에 그거는 민주당은 도대체 한덕수 감정적 탄핵인 거죠. 총리가 대행 아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 정지 되기 전의 아니요. 행위고 이후의 행위가 아니요. 구분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관 3인을 임명한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긴 하지만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탄핵을 하시면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반항하시는 거죠. 근데 위법한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복형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위법한 자, 상황이라는 김복현- 걸 아니, 다르게 봅니다. 대행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 1차 대행이 있고 한마디 2차 대행이 있는 거예요. 2차 한덕수 대행의 대행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왜 그걸 대행이 이해를 아니 못하는 거죠? 한덕수 대행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복현 아니, 그러니까 재판관이 한덕수 탄핵 대행이 하신다면서요. 아니 한덕수 대행이 1차 대행이었을 국민들께서 때고 2차 이게 이제 대행이었을 결국은 때고. 판단하시고 또 그것을 또 물론인데. 재판관님들이 또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건 내란죄가 분명하고 1차 대행은 하루예요, 대통령은 하루. 탄핵 파면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에 자, 가면 그런데 2차 지금 대행은 하루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대행이잖아요. 복귀한 대행이잖아요. 지금부터 이미 헌법재판소가 통고를 했잖아요.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상당한 기간을 이번팽이가 뜨고 줄게요. 있는 거예요 또. 자, 예. 예, 근데 뭐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탄핵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탄핵은 어쩌면은 이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국회가 갖고 헌법재판소는 있는- 바지입니까, 그럼?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바지저고리예요, 그럼? 칼 아닙니까? 자, 그러면 비상계엄은 또 아이고, 뭡니까? 답답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국가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국가가 비상 상황으로 비상계엄할 가고 상태가 있는데 아니었잖아요. 이게 모든 비상계엄할 상태가.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온 대행의 국민들이 다 대행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자, 지금 잠시만요. 탄핵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통령을 가만히 지켜보고 당해만 됩니까? 중간 광고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거는 아니죠. 이거 중간 아니, 그래서 광고만큼 국회에 강력한 건 군인들 그래서 요구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에 대야 돼요, 그러면? 의견이- 뒤집어진 거죠. 광고로 송 방해하시면 의원님, 안 됩니다. 일단 예, 예. 역시 방송이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광고는 듣고 가시죠. 예. 중간 광고 보시고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